17일? 717 숫자 좋네. 7월 17일에 산타의 하루가 시작되고 산타의 출근길 방송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선물 받은 천공의 성 라퓨타에 나오는 땡큐 아리가또 천공의 성 라퓨타를 보면은 그 30대 40대 때가 쪘던 그 오만함과 나의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30, 40대 그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그 뿌려지는 과거의 영상들이 왜 그리도 고급져 보였는지 미야자키 감독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예전에 일단 거장의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건 사실 아니에요. 거장 덥수룩하게 그 덮은 그 생각이 드네. 그 나나 그 미래소년 코난에서 그 나나 그 저기 뭐야 그 섬에 있을 때 나나를 키워주던 그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잖아요. 되게 친할아버지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덥수룩한 그 할아버지가 살이 빠진 모습이 아마도 미야자키 감독의 뭐 젊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올해인가 큰딸이 그 지브리 스튜디오 나고야에 있는 거길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찍은 사진도 있고 나쁘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더라고. 야, 그런 것도 참 그 대단히 현명했던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우리 만약에 옛날에 일본에 예를 들어 4명이 같이 갔더니 보고 싶은 게 다 틀린 거야. 그래서 그 오지에서 그래? 그럼 각자 이동해서 여행하자고 이런 좀 험악한 분위기에서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들은 국내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둘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나고야 안 갈 거야. 오사카 쪽 근처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안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좀 어그레시브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 그래 너가 보고 싶은 거 이렇게 봐. 그럼 같이 이렇게 뭐 해서 관심은 가네.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구나 하고 나는 나고야에 이런 데가 관심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뭐 이렇게 오사카에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 관심이 있어. 그럼 몇 시까지 해서 각자 보고 저녁에 같이 보자. 이런 식의 합의를 봤던 것 같아. 그런 합의점에 이르는 어떤 그 성장 과정이 되게 지금 뭐 얘기는 안 했지만 되게 인상 깊었어.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젊은이들에게 합리적이지 굉장히. 굳이 뭐 집단 농장 사회도 아니고 뭐 타지에 갔으니까 우리 같이 움직여야 돼 무조건. 이거는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냐 이거지. 어찌됐든 거대한 일본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니메이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일본 사회 내부에서의 그 어떤 문화적인 소비
폭발적인 그 상상력의 예술활동 등이 인근에 있는 우리 여타 국가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했잖아요. 이게 왜 자꾸 내려가냐. 79년도, 78년도, 76년도 뭐 마징가 제트부터 해가지고 그 이전에 나왔던 수많은 그 공영방송이라든가 문화방송에서 나온 어린이용 만화 영화들이 실은 일본 영화였다는, 일본 만화였다는 거죠. 정말 열광을 하면서 봤습니다. 열광을 하면서. 물론 뭐 국내에서 간헐적으로 나왔던 뭐 태권브이라든가, 태권브이는 뭐 어찌됐든지 간에 국내의 소비용으로 많은 각광을 받았지만 어린이들에게 분명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일본에 있는 로봇을 명확히 베꼈다, 명확히 카피했다. 부끄러운 일일 수는 없지만 그들 창작에 관련된 내용에 어민면한 그 저작권 관련된 내용의 보상이 없었다라면 유감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당시 그런 뭐 저작권 관련된 게 희미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중국이 우리나라에 행한 것과 비슷하게 우리도 일본에 그리고 미국에 그러한 내용의 그 문화적인 어떤 법률적인 오해를 사질 만한 창작 위배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 기억으로. 지금에 와서 중국에 뭐라고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했으니까 우리가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한 합리화 시킬 필요는 없지만 인지할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에 우리의 흑역사도 있었다라는 거. 지브리 스튜디오 다큐로 1시간 30분짜리의 다큐가 있었어요. 그 다큐는 지브리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화석화된 고대의 그 동굴과 같은 면모를 보여주면서 자체적으로 신화적인 어떤 문화적인 거대한 이런 신상 교회 같은 느낌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거성의 마지막 화석이 보여지는 것도 그려졌고, 거기서 찾아오는 신화를 창조해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거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를 이제 리얼리티로 보여줬던 다큐였는데, 작년에 보여줬던 애니메이션이 폭망을 했잖아요. 결국은 그 마지막 남은 그 자본에 대한 불씨도 다 불살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그 대중과의 그 소통이 부재로 인해서 그거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명망이 뭐 많이 사그라들진 않았지만 너무나 좀 실망은 아니었고, 그의 그 세계관에 깊이 관여하고 공감하고 싶었지만 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나는 참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그런지 국내에서의 그 극장 관객 수가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야자키 감독이 보셨을 때는 아주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거는 미야자키 감독이 가지고 있는, 미야자키 감독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십수년 전에 제작됐던 그 지브리 스튜디오 내부에서의 제작에 대한 그런 어떤 프로세스나 스태프들의 어떤 미팅 상황이라든가 그 거장의 의사소통, 작업 과정들을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대단히 인상 깊고, 그리고 특히나 그 수작업으로 행하는 어떤 고대의 작업들이 디지털화된 이 사회에서 너무나도 보석같이 빛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거기서 찾아오는 아날로그에 대한 마치 명화를 보는 듯한 렘브란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리는 또 뿜어져 나오는 그런 고대의 어떤 그 초상화 같은 게 있잖아요. 디지털 카메라로 즉시 찍는 것보다 어떤 그 체화된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을 반복적이면서도 그 아주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초상화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수기로 하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작화로 만화를 그려나가는 작업은 정말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1년에 최근에 지브리 스튜디오가 거의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든 게 작품 활동이라든가 대중과의 교류에서 상당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거를 생각하면 과거를 소환해서 생각해보면 그 한계가 그 당시 그 작품에 분명히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최신 트렌드의 기술 동향을 그 미야자키 감독 옆에서 보좌하고 있었던 친구이자 이런 동료이자 그리고 직원이었던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그 미야자키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실제로 최첨단을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디지털화된 작업에 대해서 한 팀을 꾸리게 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씨앗을, 그 씨들을 일본에 있는 거대한 그 고성과 같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인상적인 최신 트렌드의 시드가 잠시 그쪽에다 자라나고 있던 차였는데,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미야자키 감독이 차버립니다. 이유는 그러더라고.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 아무리 내가 디지털화 작업하는 작업에 대한 보고를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에요. 20대, 30대, 그리고 대단히 유망한 내용들의 인상 깊은 줄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신은 뭘 먹을 때 이렇게 꺼끌꺼끌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불편하다 이거지. 어떤 한 장면을 연출하고 모션을 시뮬레이션 할 때 말이죠, 그런 부분에 나오는 만족도라든가, 그리고 그 미야자키만의, 지브리만의 그 느낌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계속 이제 추궁을 하는 거지. 혹시 이 팀을 꾸리게 되면, 이 팀을 꾸리면서 자기가 이제 자본이 들어가잖아. 이 팀한테 계속 요구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고대의 작업들이 디지털화 하면서 창작물들이 그와 유사한 내용의 표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그 미야자키 거장은 풋내기들한테 계속 요청을 했던 것 같지. 일본의 아날로그에 대한 어떤 습성은 쉽게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 라인을 자기들이 디지털에는 뒤처졌지만 5세대, 6세대 AI 시대에 첨단은 자기네들이 뒤처질 수 없다라고 그 담겨져 있는 네이버 내에 그 서치 검색했던 수억 1억 명 이상이 9천만 명인가요? 가입자가. 거기서 담겨져 있는 소스 데이터는 포기 못한다라고 하는 거잖아. 이제 와서야. 디지털에 대한
대한 거부감을 꽤 있었던 일본이 결국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제가 지금 믿고 있는 이후 천국에서 납다 얼마나 저에게 젊은 나이에 높은 수준의 문화적인 충만감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냥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저 높은 희망, 미래, 결국은 로봇이 가지고 있는 로봇이 인류에 대해서 반격을 하잖아요. 탁월한 미래지향적인 예지력이라는 무엇보다도 그 저항감이 없는 그 작화의 주인공들의 푸근함, 그 초롱초롱한 인공적인 눈망울에서 보여지는 푸근함들,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지브리 스튜디오에 있는 미야자키 스태프들이 디지털과 복합적인 작업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흐름을 나타낸 그런 어떤 포맷을, 그러니까 지금 100% 디지털 아니면 100% 수작업 아닌가요? 수작업이 이제 있을 수도 없고 누가 수작업을 어떻게 그렇게 그려야 돼. 하지만 거기서 찾아오는 꼭 필요한 부분의 어떤 그 작업적인 프로세스를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숨겨진 튜닝, 아주 정교한 그런 기술적인 어떤 숙련 요구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융합을 지브리에서 좀 제시해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산타의 생각으로. 디지털 영화 애니에서 보여지는 것도 높은 수준의 만족도가 있죠. 하지만 과거에 있던, 현재까지도 그렇게 고집스럽게 했던 그 수작업에 대한 그 예술적인 고집이 사라져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다. 그가 대중과의 소통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다변화된 요구도를 좀 바란다는 게 이율 배반적이고 예술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만 주장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수명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한정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도 아쉬울 따름이고 그렇습니다. 지브리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과 부분에서 좀 얘기를 말씀드렸고 비가 마구 쏟아질 또 예정인 것 같아요. 비 조심하시고 산타였습니다. 땡큐.